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1억 원 이상 오른 곳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과열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 적정성 시비로 중단됐던 북항 재개발 지역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넉 달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재검증 절차가 완료됐다며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연이은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동의대학교 펜싱부를 달려라 부산체육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얼마 전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 수영 동래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 이상 뛰어오르는 곳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과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가 해운대 수영 동래구를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1% 하락했고 올해 3.67%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평균으론 0.1% 상승세를 보인 반면 해운대구는 0.42%, 수영구 0.38%, 동래구는 0.21%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매매 거래 분위기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우동, 중동을 중심으로, 수영구는 남청, 광안동, 신축 위주, 동래구는 영윤, 온천동 주변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 이상 뛴 곳도 있습니다. 쏟아지던 매물은 사라지고 아파트 가격을 수천만 원씩 올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정 지역이 해제되기 한 이틀 사흘 전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5천만 원이나 1억 가까이 되는 호가를 부르면서 계약을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배액 상환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해제 이후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해운대구 센텀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7.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는데 올해 부산에서 신규 청약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분위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또 다시 그 투자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이성을 찾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전반적으로 내년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지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 양상은 수개월 내 안정기에 접어들겠지만 지역 내 초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아파트 승강기가 1층에서 꼭대기인 18층까지 갑자기 급상승해 승강기에 타고 있던 44살 A씨와 아들 12살 B군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쯤 사하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A씨 부자가 승강기를 탔는데 1층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승강기가 급상승하며 꼭대기인 1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승강기는 다행히 꼭대기층에 멈췄지만 A씨 부자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18층에 멈춰서 있는 승강기에서 A씨 부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메디펀이 동구 지역 화폐 이바구페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메디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의료비 지불결제 시스템 메디노미에 이바구페이 충전 시스템을 연계해 지역 화폐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 관광객들도 지역 화폐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부산 최초로 도입된 지역 화폐 이바구페이는 처음 발행된 20억 원이 모두 소진돼 동구청이 3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설계 적정성 시비로 중단됐던 북한 재개발 지역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넉 달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오페라하우스 운영협의체 기술분과회의에서 제기된 설계 적정성 재검증 요구를 받아들여 재검증 절차를 밟았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시 제기됐던 무대 확장과 퍼포먼스홀 내부시설 공사, 주차장 조성 등 77건을 검토해 47건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 오페라 하우스는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부산에는 끊임없이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월드클래스 펜싱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한 정신력과 승부근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동의대학교 펜싱부 선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나라 펜싱 올림픽 첫 금메달,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100번째 금메달, 아시안게임 3연패, 단체전 2연패, 동의대학교 펜싱부가 만들어낸 기록들입니다. 구봉길, 김준호, 윤지수, 이라진 등 기라성 같은 국가대표 선배들의 출신 학교인 동의대 펜싱부 22명의 선수들은 오늘도 맹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기운을 받아 후배들도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학년 도경동 선수는 지난 10월 태국에서 열린 U23 아시아 선수권 대회 첫 국제 무대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도 선수는 선배들을 보며 펜싱의 꿈을 키웠고 이제 그 뒤를 당당히 잇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봤던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펜싱의 꿈을 키워왔는데 이 학교에 오니까 그 선수들이 제 선배였고 그래서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땄지만 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가겠습니다. 3학년 손정민 선수도 U23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생애 첫 금메달과 단체전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국내 대회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국제대회라서 마음을 비우고 결승에 올랐는데 감독님께서 동작들이 다 길게 빠르게 잘하니까 긴 동작 부분을 계속 레슨해 주셨는데 그게 이번 대회에서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앞으로도 이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국내 대회에서도 더 많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의대 펜싱부에는 모교 출신으로 선수에서 코치 그리고 지난해부터 감독으로 부임한 한우리 감독이 있습니다. 한 감독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큰 무대를 향해 선수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선수들이 제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제 후배들을 양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더욱더 활동할 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지도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동의대 펜싱부는 해외 펜싱팀들의 전지훈련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태국 국가대표 펜싱부도 12일간 동의대 펜싱부에서 합동훈련을 펼치며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Korean fencing team is a top ranking in the world, and interesting for
Korean style in the training, good experience, good energy, and good everything. Everything for experience, everything for the competition in here, really good. I think Korea Fencer is a good friend. Yeah. 우리나라 펜싱 사브르 종목을 이끌고 있는 동의대 펜싱부 출신의 선수들. 앞으로도 그 바통을 후배들이 이어받길 달려라 부산체육이 응원합니다. 동의대 펜싱부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20일 오전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 사랑의 열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열립니다. 부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나눔봉사단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출범식에서는 1호 기업 성금 전달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 나눔 캠페인을 통한 부산 지역 목표 모금액은 127억 원입니다. 19일 오전 해운대구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활동이 펼쳐집니다. 해운대구 새마을회 등 새마을 3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인도 바닥의 껌자국을 제거하는 등 이 일대를 성수했습니다. 향후에도 해운대 새마을회는 월 1회 지속적으로 해운대 환경정비 활동에 참가해서 해운대 어메니티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9일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권 침해 교원 법률 상담 제도 지원 대상이 2016년 8명에서 올해 1학기 기준 13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교사의 83%가 과거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답했는데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전국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조치를 보면 58%가 다른 학교로 전보됐고 병가나 휴직을 한 경우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이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동안 메콩 5개 국가의 수공예와 디자인 문화를 볼 수 있는 디자인 상품전 메콩 바자를 개최합니다.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메콩강을 끼고 있는 5개 국가의 10개 기업이 참가해 옷과 가방 등 패션용품에서 가정용품까지 일상에서 활용되는 다채로운 상품들을 선보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이들 나라의 수공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올해 영도구가 추진 중인 일을 통한 복지정책 자활 근로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도구는 자활 근로사업단 10곳과 자활기업 4곳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 2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25명이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갖춰 수급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폐지됐던 자활 장려금을 부활시켜 참여자들에게 지급하고 자활 사업으로 운영되는 카페 등을 재단장의 수익성을 높인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영도구는 분석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196톤 유조선 A호의 선장 B씨는 19일 아침 7시 10분쯤 남항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7%의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유류 작업을 위해 부산항 신항으로 이동하던 중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일부는 지난 14일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노조 조합원들의 주된 소득원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였다는 점과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합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유아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3일 만 5세의 취약 전 유아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비 초등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강동초등학교 김상훈 교장이 함께 행복한 1학년 즐거운 출발을 주제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함께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여하려는 분은 부산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구리 원전 2호기가 제5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에 들어가 19일 오전 출력 100%에 도달했다고 고리원전은 밝혔습니다. 고리원전은 이번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원자력 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후속 조치에 따라 경납 건물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극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20일 저녁 6시 20분 2019년 범어복지대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4시 재해 위험지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11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온도탑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1시 중구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대통령기 제39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영도구 예선대회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11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20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12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체감 온도가 낮아 더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2.5m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이고요.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 내내 구름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